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세 번째 아이템 국민의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얘기는 결국 한동훈 얘기야. 이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요. 그냥 국민의힘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한동훈 얘기. 쉬운 말로 대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꽤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식사도 좀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연락도 있습니다. 하고, 그죠? 네.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만나고 밥 먹었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전당대회는. 그거는 봐야죠. 확률은 저는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 99%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99%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99%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누구나 예상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과 탄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네, 그때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처음에. 예. 자, 시간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네. 때는 되는 것 같아.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8월이니까 결국 전당대회 뭐 또 6월에 한다 뭐 한다 했더니 또 그 말 많으니까 결국 아니라니까. 7월에 한다 그러다 또 네. 결국 8월. 제가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전당대회를 5월에 하세요. 그랬더니 5월에 어떻게 해? 그럼 전당대회 안 하면 됩니다. 비대위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출마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이제 명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불러서 나와야 된다. 불러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진짜 맞아. 한동훈 당신이 나와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국민적 또는 전 당원의 한 목소리를 받아서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강력한 어떤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을 해야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현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근데 과연 지금 그 상황이 그게 맞느냐? 그거는 좀 숙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때 이철규 원내대표 나간다고 하고 막 당이 또 막 시끄러울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철규 의원 나와서 뭐 찐윤 소위 말 네. 찐윤이 또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그거에 대한 때 반작용으로 오히려 그렇죠. 그것도 뭐냐면 그거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더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국회 시작했잖아요. 새 국회가. 네. 그럼 이제 말씀드려 우리 얘기했지만 특검법 밀려 원구성 밀려 연금 개혁 뭐 밀려 뭐 무슨 또 뭐 이상한 쌍방울 특검법 갖고 또 밀려 막 계속 밀리는데 이번 국회에선 더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구성원 맞아. 수가 적은 데다가 이 짜임새가 소위 말해서 이 조직 구성이 옛날보다 헐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우리를 지지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는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 40%.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사람 바꾸자는 얘기 왜 이렇게 더 하겠습니까? 맞아요. 딱 그 말이 맞네.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간다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예. 답은 정해져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게 맞는 거지.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너 얼마 걸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예.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만약에 전당대회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한다 그러면 뭐 될 확률은 100% 아니에요? 무슨 룰을 어떻게 해도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100%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99%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이 될 게 유력하다고 보고 아예 전제를 깔고 지금 나오는 거죠.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전당대회 시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룰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모든 게 다 상수로 놓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을 상수로 놓고 근데 이게 많은 여기 분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한동훈 위원장을 못 나오게 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도 돼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소위 그럼 결국 윤통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 계속 깊은 건가 골이 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골이 깊고 더 깊어지고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해소가 해소가 되고 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요? 뭐 저희야 뭐 대외적으로 모르지만 또 저는 없었다고 물밑으로라도 봐요. 물밑으로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없었다고 그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임명지라는 분도 여기 뭐 하문수님 임명지입니다 워크숍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저격하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종일관 가열차게 계속하고 있고. 아니 저분도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윤리위원장 그러니까. 오래 하고. 맞아요. 비대위원장 같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저분은 선거지휘도 안 해봤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 원로라는 분들 또 대통령이랑 좀 가깝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반작용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게 오히려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형님이나 저나 총선 딱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 나오는 건 사실 그림 그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안 그랬지.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근데 나오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가려 그래도 억지로 떠밀어서 나오게 만드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 댓글창에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럼요. 보수인 제가 분들이. 그래서 열폭했잖아요. 총선 백서 가지고 총선 백서를 이끌 사람의 자격이 있느냐?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3년 반을 민주당에 했다가 이제 6개월 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총선 백서를 만드냐? 우리 당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자기 500표 됐다고 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백서 쓰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는 떨어진 사람이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했어요? 정치질 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저 댓글에 있네. 아, 조정훈은 왜 한 위원장 보고 구분하냐고요? 자기가 이분이 되고 싶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기가 이분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분이지. 아, 동렬해 놓고 싶은 거예요. 정희님이 저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토 나옵니다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적지를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을 쓰는 거 이재명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달라? 형님이 진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니 굉장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해서 비례로 들어와서 좋아요. 국회의원 잘했다고 쳐. 우리 당 왔어. 500표 이겼어. 땡큐. 의석수 갖고 와서 좋아. 근데 왜 여기서 완장질을 하냐고요. 백서 내용이 누가 관심이 있겠어. 이 백서를.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죠. 제목도 안 볼 거야. 표지도 안 볼 거야. 표지 디자인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출판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뭔데 사람을 불러서 뭐 용산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선 백서하면서. 용산도 가겠다고. 아니, 특검이냐고. 뭐 아예 뭐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면담 강행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강행을 어떻게 뭐 납치할 거야? 면담 강행의 불편. 기사 띄워주세요. 납치할 거냐고. 어디서 만날 건데? 집을 쳐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열린 공감이야?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총선이 끝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구 하나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림이 자꾸 보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저 조정훈 위원장 이렇게 막 그 별명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 대중들도 알거든. 그럼요. 옛날에 우리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대중이 화딱지가 나면요 노래를 만들거나 밈을 만들어요. 그렇지. 1번이 서동요잖아. 조두알이 뭡니까? 조두알의 뜻이 뭐야? 뭐 타이레놀 광고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타이레놀 조 조 1분이 뭐냐고. 1분만 더 있다가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되는 거냐고. 그분이라 그러고. 제가 2분 얘기만 나오면 열폭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형님이 저기 우리 조정훈 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포함해서 비슷한 세대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욕심쟁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러니까 거야. 너무 의외였어. 조정훈. 저게 뭐한 짓이에요, 저게. 조정훈 이제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은 그냥 그 민주당 쪽에 있을 때 그냥 어쨌건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되고 했을 때 또 한 위원장이랑 또 총선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케미도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 근데 완전히 갑자기 거기서 안면딱 몰수하고 손님 왜 이러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캠이 나오니까. 괜찮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 아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외적으로 볼 때. 네, 대외적으로 뭐 조정훈 의원은요 총선 백서 하기 전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들어가서 준연동형제 혜택을 입어 국회 들어온 것부터 반성하고 그 제도의 폐해에 대한 백서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용해인 투잖아. 용해인 투죠. 용해인. 진짜. 형 조정훈 위원장 나오면 완전히 그냥 딱 그 열폭을 붙여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월요일 날 그 박상수 변호사 나왔었거든요. 봤어요, 제가. 박상수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백서를 쓰고 있대.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니까 자기는 뭐 거창한 백서가 아니라 총선 때 있었던 일 자기 느끼는 거 썼는데 봤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그거나 읽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분 굉장히 전투력이 있어서 좋게 전투력 장난 봅니다. 아니에요. 하여튼 저를 뭐 조정훈이도 누구지 붙여주세요. 제가 괜히 공달이 아닙니다. 그럼요. 맞아. 형이 정말 이렇게 딱 제대로 빠바바바 까는 거는 막
아유 화가 나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한 짓이야. 그래봤자 몇 년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약간 골로 가면 본인이 이제 뭐 당권 잡고 뭐 어쩌고 그 중심이 돼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홍준표 시장, 조정원 의원, 뭐 그다음에 뭐 소위 뭐 친윤 뭐 일부 분들이 오히려 지금 나올 생각 없었던 한동훈의 전당대 출마를 억지로 강요하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이쪽 몸집만 더 키워준 거야. 계속 키워주는 거죠. 자기들은 계속 사과라 들어가고. 저는 그 기저에는 밑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정치적 잠재력. 무서우니까. 북한이 우리 무서우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똥 달아가지고 보내고 뭐 나만 껐들 뭐 이러고 하는 그거잖아. 그렇지. 무서우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네. 공포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놀랬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저 깔려 죽을 뻔했다는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뭐 과장을 하거나 제가 막 한동훈 빠여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맞아. 그때 우리 총선 때 형이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 유세 나 갈 때 처음 봤다고 그랬잖아. 형이 저한테도 막 개인적으로도 막 그랬었고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장성철 평론가가 그랬잖아요. 저거 다 동원한 거로 부산에서. 맞아.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동원은 티가 나고요.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저희가 정권 뺏기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직력인데 어떻게 108석밖에 못해요 여당인데?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정치 행사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사람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줬던 뭐라 그래 진심. 진심. 그거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은 옆에서 쉽게 봤으니까. 쉽게 없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이제 아직 오기 전이니까 네. 저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셀카를 100개를 찍어주고 왔다니까. 맞아, 형이 난생 처음으로 나 셀카랑 100개 찍고 왔다고 100개 찍고. 한 위원장이 이 사람이 저를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하고 착각도 하고. 그렇지. 이게 뭐냔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최근의 보수의 정치도 볼 수 없는 팬덤.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기해요. 그 약간 뭐 1번이 예의 바름이에요. 네, 맞아요. 예의 바른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구는 SNS에 반말 쓰고 막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데 예의가 바르다는 거는요 네. 보수 가치에서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깍듯하고 그리고 이 뭐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가서 잘하고 그렇죠. 그 당의 그 어디야 당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분들이나 그게 이런 쇼가 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뭐겠어요? 진실성. 그게 나오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지. 일반적인 비대위원장이어서 뭘 하고 왔던 간에 했는데 108석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매장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맞아. 그 전례를 알잖아요. 맞아. 2019년도에 어느 분 오셨잖아요. 법무장관 하던 분, 국무총리 하던 분. 그분의 정치적인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무슨 팬덤이 있어? 그 사라졌잖아. 부성 부성 이거 목소리는 좋아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데 아 정말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 많네. 그러니까요 많아요 우리 유명하신 분 많아요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아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뭐 결국은 국민의힘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또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요새 좀 하죠. 정치 네. 이슈라보다 정책 이슈죠. 아니 지구당 지구당은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구당은 정치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의 격차 해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걸 나오자마자 또 홍준표 시장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지. 바로 뭘 하면 무조건 안 된대. 근데 일단 저 지구당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자 뭐냐면 응. 2004년에 저걸 없앴어요. 차떼기 뭐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정치 자금 관련한 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2002년 대선 때 소위 말하는 차떼기라고 해서 네. 차가 통째로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던 거야. 차체로 그냥 차체로 차 통째로 가가지고 그렇지. 이해창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재벌한테 오고 막 그래서 몇 명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선거가 왜 벌어지느냐 봤더니 네. 자
어떤 회사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 지사 있고 뭐 있고 뭐 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본사만 시도당은 놓자. 있는데 네. 시도당은 별 영향이 없고 예를 들어서 강동갑 지구당, 네. 뭐 서울 강남갑 지구당, 대구 뭐 수성갑 지구당 이렇게 브랜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 중앙당하고 연결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실선이야 실선. 지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 아, 그 지역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지구당이 이 지역에서는 지구당이 거의 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이제 조금만 예. 그러면 여기서 온갖 부패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권력 집단이잖아요. 여당일 그렇죠. 경우에 더 그럴 거고. 그다음 여기서 행사하면은 동원도 하고 그 과정에 돈도 오가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당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건 뭐냐면 지구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이 길어요. 옛날에는 지구당 위원장하고 크시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의 준말이냐면 당원협의회의 준말이에요. 당원협의회.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사랑방 만들었다. 근데 네. 그 중에 당원 중에 이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뽑았다는 가정을 현실화한 게 당협위원장이에요.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하고는 연결고리가 그냥 당원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점선도 아주 띄엄띄엄인 띄엄띄엄 점선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 현실이 과거에 지구당이 있었을 때처럼 부패가 만연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르니까 이제 그게 시대가 아니고 변했으니까. 예. 또 하나 지구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지역 당원들이 중앙당에다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딸 같은 극성스러운 당원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공식 루트가 아닌 저희 당도 그런 상황이 조금씩 보이고 민주당은 이제 완전 골로 갔어요. 골로 갔지. 골로 갔어요. 그래서 지구당이 생기면 어느 정도 중앙당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원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당은 예. 254개 지역구 중에 90개밖에 안 됐으니까 164면 164개가 지금 그죠. 90대 164인 거예요. 근데 이 164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4년 동안 자기 돈으로 막 뭘 해야 되는데 맞아. 사무실도 사실은 만들면 안 돼요. 당원 협의회라는 사무실을 그렇지, 만들면 당원. 안 돼. 아 그러네. 그렇죠. 그것도 유사 사무실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의원 뭐 구의원들 협의회처럼 만들어요. 무슨 사무실을 만들 수 있어. 공동으로 네. 쓰는 사무실을.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당원 협의회 관련한 회의를 하면 안 돼. 이거 아주 뒤에 너무 복잡해졌어. 뭘 하지 못하는 게 엄청 많네. 어디 카페 가서 막 하고 그래야 돼요. 또는 누구 변호사다. 변호사 사무실을 거기다 또 지역구에 그렇게 했다. 많이 해요. 아까 현근택 봤잖아. 거기서 회의했다. 걸려요. 어. 거기서 회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거를 그냥 이 사람은 거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 뭐 여기서 또 어떻게 뭐 정치 좀 해보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사단법이네. 자유한국 강동포럼.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자유한국 그런 공동-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좀 들어오기가 굉장히 합법이지만. 불합리하네요. 그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계속 원외 당협을 자기 돈으로 막 했다고 쳐요. 4년 후에 민주당 현역을 어떻게 이겨? 그렇지. 지원도 안 해주고 자기 돈으로. 못 이기죠. 먹고 살기도 그다음 또 힘든 뭐가 판인데. 있느냐? 갑자기 낙하산이 날라와서 경선을 하래. 어. 미치는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렇지. 내가 돈 벌어가면서 어. 혼자 아무런 보장이 아무 없어. 지원 없이 그냥 그지. 근데 뭐 당에서 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또 나오래. 사람 동원해서. 보장도 없어요. 맞아. 제가 2번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당 현역들은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권한이 세지면 내 파이가 줄어들어. 당은 국회의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얘들이 와서 뭐 원외인데 와가지고 뭐 따따붙어 하고 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원외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저희 당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야, 이거 진짜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민주당은 오케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목적이 달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지구당을 만들어서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아, 옛날 고려다가 다르네. 사심관 있고 그랬잖아. 그렇네, 뭐 지방관을 파견해갖고 막 그렇지. 걔들 막 감시하려고. 그거랑 똑같은 거 중앙 집권 체제를 그러니까 두 만들고 개가 그 바라보는 이 지구당 시각이 전혀 다른데 결론은 같아. 아. 지구당을 만들자. 저희 입장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 영남 쪽 의원들이 아니 그거 만들면 대구나 이런 데서 민주당 국회의원 나올 수 있다.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역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광주 같은 데서도 의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서 몇 명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왜 반대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니까. 내 밥그릇에 반찬 수가 줄어드는 거 싫으니까. 아 그러네. 근데 저 멸치랑 몇 개, 오씨, 내가 못 먹네, 뭐 이렇게 뭐 나눠 먹어야 되네, 막 이러니까. 오늘부터 임기 시작한 108명은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래요. 적어도 21대 국회에 있었던 113명은 그러고 있었어요. 야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네. 이거는. 지구당 부활이라는. 제가 게. 해봤잖아요. 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나아서 그래도 좀 버틴 거지. 나머지들은 정말 그래서 핸드폰 위원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 위원장. 이게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협위원장으로 맡아는 줬는데 또 때 되면 감사 나와요. 근데 제일 웃긴 게 감사 나와서 처음 보는 게 뭐냐. 이 사무실이 진짜 네 사무실이냐를 봐요. 법에는 안 돼 있잖아. 진짜 이게, 사무실이냐는 걸 확인을 해요. 야, 이 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놀랍네. 이게? 놀라워. 오늘 다 까는 거야 내가. 다 까세요. 아, 재밌어. 내가 오늘 형한테 지구당 제대로 설명해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구당이 있으면 당의 브랜치고 그러면 내가 지구당 위원장을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후원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후원금 가지고 내가 잘하면 내가 후원금 많이 얻어서 내가 하면 돼. 그러면 예비 후보가 되고 그렇지. 뭐 경선이고 뭐 내가 센 사람 돼가지고 내가 나가면 돼. 그럼 경선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줄어들어.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현수막도 딱 제대로 걸 수 있고 예비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그럼 민주당 현역 의원이 쫄지. 근데 민주당 현역 의원은 자기 사무실도 얻을 수 있어. 뭐 자기 보좌진도 9명이나 있어. 그렇지. 경쟁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금 그런 지역구에서는 여기는 사무실에 뭐에 다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도 지금 개인 걸로 얻어야 되고. 제가 이 제도 때문에 가장 웃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재작년 말에 당협위원장 복귀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전재현이 비례의원이어서 그때 비대위원으로 지도부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길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걱정한 게 뭐냐면 둘이 세게 경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돼도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뭐냐? 비례의원은 전국 어디에도 자기 사무실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당협위원장이지만 제 사무실을 열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국회의원 전주의 사무소라고 열어. 저는 못 열고 뭐 무슨 자유한국 강동포럼 이런 거 열어. 이름도 막 못 내요. 이름 하면 안 돼. 이게 되게 재밌다. 사람들은 전주의원이 당협위원장을 알 수밖에 알겠네.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사 사무실을 열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자유한국 강동포럼. 그건 뭐야 이건? 짝퉁인데 막 이러겠지. 맨날 덜덜 떨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뭐 그 걱정은 실현은 안 됐습니다. 이분이 됐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지금 의미가 뭔지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비례의원 현역 의원들은 어디를 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홍익표도 자기 지역구 버리고 서초 가서 서초에 또 자기 사무실 열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나 이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원외는 못 하는구나. 못해. 그러니까 현역들은 내가 왜 그러니까 원외 자유한국 강동포럼 뭐 이런 거. 당을 떠나서 내가 왜 얘네들한테 페이버를 줘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당의 혜택을 받아서 비례의원이 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까지 먹고 그거를 해. 그럼 나는 뭐냔 말이야. 원외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는 어목한 시절에 당 지키고 쭉 동네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유한국 강독포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내가 혜택 받았는데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하고 들어왔어. 제가 열폭 안 해요? 그렇죠. 오늘 형 이게 오늘 말이 되냐고. 하물며 우리 당에서 혜택 받은 것도 딴 당에서 혜택 받아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백서 쓰고 무슨 그분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만나야 된다고 해. 이거를 제가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배지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지. 제가 정말 배지 반만 3분의 1만 달고 있어도 이거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할 수 있어요.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붙여줘. 박살낼 수 있어. 공달. 박살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치권 들어왔지 제가 다 알아요. 조두할 씨. 다 알아요 제가.
월드뱅크 있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얘기 안 할 뿐. 까면 다 나옵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원 외에 있는 분들은 뭘 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그러니까 다음 없어서 총선에서 현 지역구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네. 없어도. 낭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잖아요. 원외 당협위원회 무슨 돈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맞아. 그러니까 나 진짜 저도 이제 친한 애들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완전 죄다 돈이죠.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제일 좋아. 그래. 변호사 사무실하고 그냥. 근데 이게 봐요. 그거 적어도 2명은 필요해요. 유급 직원이. 하나는 진짜 맞아. 사무실에 행정을 해야 될 사람이고 한 명은 정말로 저하고 정치적으로 모두 하면서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손가락 빨아요? 그렇지. 거기도 돈을 줘야 되잖아. 어. 저는 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듭니다. 자유한국 강동포럼의 직원으로 사단법인으로 오늘 너무 재밌다. 돈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놀랬어. 자유한국 강동 포럼이라는 걸. 얼마 전에 없앴어요. 그 사무실. 그 사단법인을.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검은 거래가 있어. 가서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을 구의원 시켜. 그다음 이 사람이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줘. 그 다음에 사무장도 이런 사람이 해요. 사무실도 이 사람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 근데 권한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그 당협위원장 서로가 공범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진짜 본선거를 져버려요. 아까 그제 이해가 완전히 됐어. 그래서 목표가 당협위원장이 돼. 그러네. 목표가 당협위원장. 목표가 당협위원장이야. 의원 시의원 요거 싹 해가지고. 구의원 시의원은 동네에서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딴 데 필요 없잖아. 이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부위원장, 당협 부위원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이지. 그 장사라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막 수십 명이야. 한 달에 50만 원씩.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왜 만드냔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국힘 의원들이 반대했었다는 게 너무 자기들 의원들이 뺏지는 자기들은 상관없지. 좋잖아. 사무실 자기 후원금 1년에 1억 5천 아니면 선거했을 때 3억 얻을 수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월급 내가 안 주고 국가에서 주는 보좌진이 9명이야. 그렇죠. 유류비도 나와. 기사도 쓸 수 있고 뭐. 내가 왜? 나 비례 받았는데 나 지역구 헌팅해서 나 한 번 더 할래. 아무데나 좋은 데 가자. 야, 강동갑 가자. 딱. 저 비례위원회니까 사무실도 얻을 수 있고요. 미리 얻어버려. 환장한다니까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야, 여기서 무슨 공정과 상식을 외쳐. 재밌네. 이거 진짜 한 번 더 해.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협과 지구당 구별이 안 돼.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당이란 말이 벌써 이렇게 낯설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 개인에게 정말로 로또를 한 5억어치 사라. 그럼 하나 정도 맞을 수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내에 있는 뭐 그 옛날 차떼기부터 한 그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진짜 그때는 몰라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한데 정치 신인들은 다 골로 가라고 만들어. 그런 식의 약탈 정치를 하면서 당협위원장을 만약에 그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구 의원들이 또 글로 붙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원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로 쏠리지. 저도 당협위원장 할 때 저한테 쏠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구조로 무슨 공정 경선이 되냐고. 그러니까 경선하는 사람은 진짜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되게 형님이 그때 제가 경선- 얘기했잖아. 그래서 경선 저는 된다는 생각 하지 않았어요.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화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태규 의원이 왜 48% 얻었다가 2차에서 떨어졌을까요? 1차에서 48% 얻었는데 3명이서. 그렇지. 이 얘기는 너무 내밀하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왜 지구당 부활을 외쳤는지 이거 희석형의 본인 경험과 이걸 딱 통해서 쫙. 박상수 변호사 당협위원장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직은 조직위원장이에요. 조직위원장은 가서 조직을 하라고 내보낸 거고 사실상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냥 그렇지.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하면 당협위원장 6월 1일자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렇지. 당협위원장 박상수 사무실 열면 바로 쇠고랑입니다.
뭔지 박상수 변호사 사무실 인천 서구 갑에다 열었는데 거기서 당협 회의하면 바로 갑니다. 나 이런 건 진짜 몰랐어. 와 안 돼요. 대박이네. 안 된다고. 후원금 못 얻어요. 뭘 하라는 얘기야. 맨날 청소해?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없는 걸로 해서 근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뿅 하고 날라오기도 하고.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그 뜻이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다. 지금 특히나 이 현실에서는- 구조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지. 소수당이 된 상황에서는 지구당 없이는 경기도를 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4번 정도, 많은 데는 5번 정도까지 연속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에요. 여기를 지금 체제에서 정말 한동훈급 사람이 가지 않는 이상 못 이긴다니까. 맞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데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차별은 동네 행사를 가보면 환장을 해요. 일단 위축이 돼요. 그렇지. 근데 지구당이라도 있고 뭐라도 이렇게 있어 그렇지. 야 뭐가 되는 거지. 아니 난 사무실도 그래도 몸집은 좀 맞춰주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생활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한국적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저도 그러니까- 오늘 듣다가 이제 완전히 이해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지. 거기다가 자 오세훈 시장 이거 본인이 낸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반대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러다가 반대한다는,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역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사로 이거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오 시장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04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4년에 이거 없었어요. 그렇지. 제가 삼성전자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삼성전자 다녔었죠, 네. 형님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PDA 폼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또 많이 다르고. 예. 너무 다른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깨끗함만 고집하다가 진짜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버렸네. 제가 정당이 없는 게. 원외로 이렇게 자 지난 4년 동안 지도부에 있었던 기간이 2년 반이 넘어요. 그렇지. 대선 때 빼고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다 봤다고 해서 제가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관. 제가 왜 버티는지 아세요? 증명하려고요. 증명하려고. 이 상황을 증명해서 증언을 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들어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거예요. 이 불합리함을 이겨내야 이재명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사관이니까. 아 진짜. 왜냐하면 저밖에 없어요.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 누가 있어? 박상수 변호사 이제 들어왔잖아. 모르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 당협위원장이 된 적이 없어. 조직위원장이야. 그렇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인생에서 그런 막 그러네. 협박 오늘- 문자 나오고 막 제가 그 얘기하면 정말 긴데 별로 오래 안 했지만 제가 압축적으로 상당히 많이 그 겪었잖아요. 2018년부터가 6년밖에 안 됐어요. 2년 당협위원장이고 4년 지도부에 있는 건데 진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얘기하고 당 바꿔놓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날 겁니다. 아 좋아요. 아 오늘 너무. 제가 오늘 너무 혀가 길었어요 오늘. 아니, 오늘 이해해 제가 주세요. 최근에 형님이랑 했던 방송 중에 최고였어요. 아 진짜로. 저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제 관전자 입장이고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할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옆에서 보면 막 그래서 희석 형님 요래 여기서는 됐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 신인들 막 이렇게 보고 막 하면 딱 봐도 쪄들고 힘들어 보여. 아니 근데 정치하는데 이렇게 뽀다고 간다고 저러지? 보다가 날 수가 알 수가 없네. 진짜. 그러면은 진짜 민주당 텃밭에서는 더더욱이나 못 이기겠구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최소한의 그 몸집은 비슷하게 맞춰주고 뭘 하든가 지금 해야지. 저희 당이 착각하고 있는 게 10년 전, 20년 전
잘 나갈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권 대권 분리가 있어야 돼서 1년 반 전에는 당직 선출직 당직 갖고 있는 사람 대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퇴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민주당 벌써 바꿨잖아요. 민주당 바꿨지. 민주당 1년인데 지금 바꿔가지고 이재명으로 그냥 쭉 가려고 그렇지. 당 대표 하다가 대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우리는 의석수 지금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 바꾼다 뭐 그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 왜냐? 내년 9월이면 관둬야 되니까. 그렇지. 이 논리로 한동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 옛날처럼 잘 살던 재벌회사 그런 데가 아니라 부도 났다니까. 아직도 삼성전자를 알고 있어 지금. 삼성전자는 무슨 삼성전자에 지금 대우전자 됐다고. 아유, 하여튼 참 너무 재밌네요. 오늘 재밌고 유익했고 진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형님이 오늘 아까 내가 지구당 얘기하면 형님 할 얘기 많아요. 그랬더니 그것만 가지고 1시간 할 수도 막 그랬는데 진짜 더 할 수 있어. 24시간도 할 수 있어. 아유,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보셔서 아마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진짜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저도 잘 몰랐었네요. 오늘 아주 이런 게 정치 개혁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랬거든. 한동훈 위원장 갑자기 왜 뜬금포 지구당 얘기를 왜 하지? 이랬거든요. 108일 동안 당에 계셨는데 음, 핵심을 잘 보신 거예요. 음, 아무도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음. 반응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네.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표를 얻어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라고 또 해석을 또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앞에만 보냐고. 전당대회 안 나가면 그만인데. 안 나가면 그만이고. 아니 우리가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당 대표 안 뽑아서 비대위원장 시을 이렇게 여러 번 합니까? 그렇지. 우리 작년 3월에 당 대표 뽑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마다 그 뒤로 두 번째야. 그렇지. 그러네. 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당대표 이걸 얼마나 한다고? 꼴랑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해석을 그렇게만 하냔 말이에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해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한 위원장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지구당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너무 완벽하게 알게 된 방송이었네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또 하자고 또 할게요. 예. 한 번 더 해야죠. 예. 자, 우리 이제 댓글 좀 볼게요. 오늘 댓글을 못 읽어드렸어. 하루 막. 네, 아까 그거 봤고요. 임명진. 네, 아까 행복이님 여기서 임명진입니다가 바로 나오는구나. 행복이님 난생 처음 당 가입하게 한번 윤통이 한동훈 탄핵 받으면 처음으로 촛불 들 것입니다. 제가 슬쩍 음모론 제기했는데 진짜 그런 얘기가 돌아서 아까 내가 형한테 살짝 물어본 거예요. 사람 보는 눈마저 없으면 왕좌에서 내려와야죠 하셨고요. 트리플 크라운님, 희석 형님, 성문 형님 이재명 때문에 더불어공산당이 435를 그렇죠. 그렇죠. 공선법 위반이니까. 위반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또 그라제니님 제명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슈 네 하셨고요. 그라제니님 그렇지. 시장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이유. 그럼요. 사람 함부로 평가다 훅 가요 신중해야 그럼요. 해요 하셨습니다. 희망여신님 제발요 몇 년 전부터 들어갈랑 말랑 근데 저렇게 기고만장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범죄 가족이 뻔뻔하게 그러니 김호중도 아주 당당하게 나쁜 짓 해도 죄책감이 없잖아요. 김호중 보면서 그 생각 사람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S2H님 요즘 기사들 보면 상식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없는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속담 있듯이 22대 국회에서는 국힘의원님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와수다 윤희성님 설명 듣다 보면 차분한 이성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애정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해킹 가능성 아까 이건 읽었고요. 예. 코엑스라지 동료시민님 양문석, 장경택, 김준혁, 이재명 등등 뽑아주는 국민들을 보면 그깟 3만 명 입 맞출지도 그러기는 좀 그냥 장난이에요. 네. 제르가 됐으니 아직도 양문석 추미애 김저 같은 사람 뽑아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누구누구 탓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용산 지주를 보고도 그런 말 나오세요. 2년 내내 부정률은 60%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르가디스님은 지금 용산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0224님 윤성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국힘 워크숍 임명진 씨 강연 중 김건희의 최순실화 언급 기사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내부에서 돌려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 먹잇감을 주는 걸까요? 하셨고요. 저 또 다음 주에 하죠. 뭐 오징어 페퍼민트님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로는 논리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전선거 본투표일 간격이 길다면 길다 보니 부정선거를 심리적 불안의 근거가 네, 해석 안 되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큰 것 말이 같아요. 돼요. 예. 저건 맞습니다. 그냥 선거일을 화수목 연속 3일로 하는 식의
선거 방법 개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항상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때도 오징어 그 얘기가 페퍼민트님. 있었어요. 사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 동시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 사이에 또 네. 뭔 이슈가 생겨서 그게 가장 큰 햇빛이 바뀔 수도 맹점이에요. 있고. 예. 맞아요. 그라제이님 동서고원 막론하고 인기라는 거 얻으면 사람에게 서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그걸 누가 욕해요 하셨고요. 오징어 편 총선 백서는 박상수 변호사 걸로 볼 건데 미안 조정훈 하셨습니다. 0204님 홍준표는 한동훈과 윤통 둘 다 내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윤통이 답답하고 변해주길 바라지만 홍준표 손에서 놀아난 듯한 상황은 더 화가 납니다. 두 분 손잡으세요 하셨고요. 제르가데스님 용산 임기 3년 남은 뭐합니까? 지지율 24%입니다. 사실상 레임덕인 거예요. 왜 한동훈 하냐고요? 대안이 없잖아요. 기자들 불러다가 김치찌개 계란말이 백날 해먹으면 뭐합니까? 네 진짜 써니님 조정훈이 한동훈한테 기회를 준다면 기회를 면담한다는데 야, 윤통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역차별이죠. 저렇게 까셨습니다. 너무 나가네. 기회를 준다. 테슬라님 조정훈은 백서 연장 사퇴하라고 해야 합니다. 본인 정치일로 신뢰도 공정성도 잃은 오염된 백서를 누가 봅니까? 조정훈 백서 나오면 우리는 백서 무효운동 벌일 겁니다. 또한 백서에 대해 흐릿한 태도 취하면 국힘도 엄청난 역풍 맞게 될 것입니다. 윤 대변인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네. 다 알고 있답니다. 네. 0204님 오늘 워크숍 보니까 국힘이 도로 옛날 한나라당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희석영님 같은 분이 한동훈 위원장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국힘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큐브님 그렇지. 조정훈은 심지어 서울시장 그렇지. 재보궐 때 박영선이랑 단일화도 했음. 제가 잘 알죠. 네. 또 오징어 페퍼민트님 오늘 피토하는 공달 선생의 공달의 탄생 배경 피토했어요, 전격 제가? 폭로. 공달의 탄생 배경 공달 전격 탄생 배경. 공달의 탄생 배경 전격 폭로가 저거 썸네일로 하기 좋겠네요. 공달의 탄생 배경 전격 폭로. 이영애님 국힘분들은 청계천 마지막 유세 영상 다들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고도 뭐라 할지. 유세 끝나가고 도로 양쪽으로 시민들 가득 있어서 오른쪽 왼쪽 다 문 열고 움직이시면서 아이들 위해 2번 사보 뽑아달라고. 한동훈 위원장이구나. 몸 안 좋으셔서 식은땀 흘리시면서 목소리도 쥐어짜가시면서 하시던 그 모습을 그것 빠져나갔는데 30분도 넘게 걸려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이 생신이셨고 다들 울면서 생일 축하 노래 그쵸. 불러드리고 저런 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행복이님 지구당 부활에 윤희석을 국회로 보냅시다. 한동으로 국힘 바꿉시다 하셨고요. 포엑스라이 동료 시민님 윤희석님 재보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이요? 네, 제르가디스님 희석 형님이 그동안 쌓인 아까 항상 우리 비판적 시각 말씀하시는 그동안 쌓인 거 다 푸시고 동훈 형님과 함께 새 출발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국힘원들이 지구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무능한 영남 웰빙당 4년만 찾고 힘내세요. 공달 윤희석 화이팅 하셨고요. 네. 김찰리님 조두알 자꾸 조두알 저 누구 이상하게 하여튼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개빡치네요. 가만히 들어보면 조두알 얘기는 알맹이가 없어요. 오로지 감정에 먹어서해서 어떻게든 표 빨아보려는 심리만 가득. 아니 공달 형님처럼 시원시원하고 소신발언한 사람한테 왜 공천 안 주는 거요? 아니 순돌이님. 공천을 받을 기회를 이번에는 받았는데 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돌이님 한동훈이 차떼기 수사를 해봐서 잘할 겁니다 하셨고요. 용기님 저 강동갑이요. 윤성님 충분히 공감해요. 꼭 되셔야 할 텐데 전주현님 현수학 요즘도 아니, 멋있던데요. 전주현은 활동하는 거니까 그건 그런데 과정이 그랬다는 거고 제가 그분을 뭐 디스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구당 적극 추진 하셨고요. 세인이 제르가 있으면 두 형님들 특히 희석 형님 오늘 제대로 필 받으신 것 같은데 딱 30분 쉬고 2부 가시죠. 되는데 너무 저희 제가 죽어요 그러다가 네. 조두알은 누굴 믿고 저를 깝칠까요? 과연 누굴까요? 하셨고요. 윤희석 S2H님 지구당의 설명 듣고 보니 한 위원장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듯합니다. 차분히 출정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합리적인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잘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하셨고요. 제르가디스님 하셨고요. 세희님 한동안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또 반하게 하네. 윤희석 오늘 폼 미쳤다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재밌다 정말. 한동안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또 반하게 하네 하셨고요. 테슬라님 윤희석 대변인님 지구당 개혁해서 꼭 다음번에 국회 입성하십시다. 수도권의 조직을 재건하지 못하면 선거 이길 수 없다는 거 통감합니다. 국힘의원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다음번 선거 이길 생각 없으시네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민심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